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28일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극단적인 대결과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정부와 국회와 언론에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발단, 사회를 개혁하려는 사람들과 개혁에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결과 충돌을 보면서 저는 개혁의 의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왜 지금 이 시대에 개혁이 꼭 필요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쉽게 기본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의 세계 역사에서 많은 나라들의 행망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거나 광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나라들도 결국 오래지 않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원인이 되지만 그런 원인은 우리가 노력해서 막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뺀다면 역사상 모든 나라들이 약해지고 멸망한 데에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부패로 적절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권력 때문에 망하거나 발전이 안 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첫째는 권력의 부패입니다. 환관과 외척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다가 나중에는 황제가 직접 돈을 받고 관리직을 팔았던 중국 후한 말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 우리의 대한제국도 조선시대 수백 년간 이어진 당파 싸움과 세도 정치로 권력이 썩을 대로 썩다 보니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결국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권력의 독점입니다. 인도가 카레의 나라 인도 잘 아시죠? 인도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라는 지극히 후진적인 신분 제도 때문에 아직 후진국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부 상류층이 거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아직도 수없이 많은 불법적인 약탈, 살인이 자행되고 있지만 처벌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받던 마하트마 간디나 현재 모디 수상 같은 지도자도 그 나라의 그런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있죠. 권력의 독점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 결말은 누구나 알다시피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가다피, 짐바브웨, 수단 등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국가는 일본인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일본은 정치 후진국입니다. 지금 일본이 위기에 빠진 이유가 정치 때문이라는 것은 많은 일본의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권력 무능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다가 나라를 통째로 말아드실 뻔했었죠.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 역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권력 무능, 이 권력 무능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지금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무능했던 왕들이 나라를 혼란과 도탄에 빠뜨린 예는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권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권력을 한 곳에 두면 썩는다. 권력을 한 곳에 오래 두면 썩는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권력을 독점해도 썩는다. 그래서 권력을 함부로 독점하고 휘두르지 못하게 견제하고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권력이 무능하면 다른 나라에 밟힙니다. 결국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답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적절한 견제가 있다면 한 곳에 오래 두지 않고 독점할 수 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 국민에게 더 좋은 정책과 법률로 경쟁하게 되니까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시대적으로 적절한 개혁이 이루어져서 강성한 나라로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한 예가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들도 지금의 모습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간 끊임없는 내부 개혁으로 발전해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죠. 우리나라의 1987년 6월의 민주화 항쟁도 하나의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까지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고 연장된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군부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뻔했습니다. 중남미의 어느 나라 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듯 개혁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들이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6월 항쟁도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피와 목숨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이런 사회개혁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런 개혁과 민주시민들의 희생, 그 혜택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더 나은 개혁된 세상, 더 공정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개혁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왜 바로 지금 개혁해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정부와 사회 구조를 본다면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8년 해방을 맞은 우리 선배 지식인들과 지도층은 거의 백지 상태와도 같았던 우리나라에 제대로 한번 멋진 새 판을 짜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에 배고픈 시기를 지나는 동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던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예전 일제시대의 시스템과 그 인력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발전 중에도 국가와 사회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묵살되었고요. 과거의 시스템은 박정희 정권을 거쳐 군부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는 것이고 시대를 거스르는 과거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원하는 민심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시대에 맞는 국가 시스템 개혁을 위한 기초 다지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썩어빠진 박근혜 정부와 빠진 자들의 불공정 플레이에 민심은 촛불혁명으로 다시 개혁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개혁은 과거 우리 부모 세대부터 이전부터 바래왔지만 50년 이상 어쩔 수 없이 미뤄왔던 우리 세대에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고인 권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썩어갈 것이고 개혁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에 따라 흔히 개혁파와 반개혁파 혹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수는 개혁은 필요하지 않고 이전의 시스템이면 충분하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고쳤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주로 기득권층, 강자, 즉 가진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세상을 많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의 시스템으로도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고 원하는 것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시스템이 바뀌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내놓아야 할지 모르니 안 바뀌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입니다. 즉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도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죠. 반대로 진보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개혁해서 발전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적 약자, 즉 부와 권력이 없는 일반 대중들과 혹은 사회 정의와 평등을 중시하는 신지식인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문제가 많은 것을 드러내서 달라진 시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조금 과격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또 개혁은 현상 유지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공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늘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되고 만다. 자, 여러분, 저는 위에서 역사적으로 왜 개혁이 필요한지, 우리나라는 왜 현재까지 제때 개혁되지 못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보와 보수는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할 뿐이고 어떤 스탠스를 여러분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세계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부패했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고 변질되고 결국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력이 적당히 나누어지고 서로 균형을 맞춰서 견제한다면 훨씬 발전적으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도 이러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자기 나라들 실정에 맞게 꾸준히 법과 제도를 고치고 개혁을 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넘는 동안 거의 바꾸지 못하고 사실상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바뀌고 국민들도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세상을 원하는데 시스템이 안 받쳐주는 것. 쉽게 말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아이돌 BTS 노래인데 시설과 의상은 노래방에서 태진아 씨 옷만 입히는 것입니다. 너무 안 맞으니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고 나라가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권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권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요. 하나는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 중 첫 번째, 행정부는 우리가 선거로 뽑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한 각부 장관들이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운영하고 경제 계획을 세워 기업도 돕고 세금으로 국민들 교육하거나 일자리나 건강, 안전도 지켜줍니다. 국가 권력 두 번째, 국회는 우리가 선거로 뽑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당과 야당이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각자 입장에서 논쟁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와 국회는 적어도 국민이 선거와 투표로 직접 뽑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현재 그 개혁이 또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라고 봐야겠죠. 국가 권력 세 번째 사법부는 국민과 국회에서 만든 헌법과 법률로 여러 사건들을 재판합니다. 이들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법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로 사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사법부 개혁은 없었고 아주 오랫동안 고인물이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정권 때 대통령과 측근들의 입맛에 맞추어 재판 시기와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어 놓았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법원, 즉 사법부의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조금씩 시도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국회, 법원은 국가 주요 권한을 나눠 갖고 서로 견제하면서 그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헌법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쉽다고요?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고요? 맞습니다. 중학교 사회 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왜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기본이 지켜져야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삶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독재 시대였죠. 또 반대로 사법부가 거꾸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춰서 재판 결과를 마음대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또 조금 특이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70년간 단 한 번도 개혁이 되지 않은 조직, 단 한 번 개혁하려고 시도했던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조직. 그만큼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잘만 구슬려서 다루면 대단한 공격 무기가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 바로 검찰이라는 조직입니다. 이 검찰 조직은 반드시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할 썩은 물 중에도 썩은 물이고 고인물 중에도 고인물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국회, 사법부의 모든 사람, 또 모든 국민을 조사하고 소환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지만 정작 검찰 자신들을 조사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은 없습니다. 검찰은 누구든지 자기들이 다 공격할 수 있지만 수비는 할 필요가 없는 조직인 것입니다. 이들은 선출되지 않은 조직이라 국민이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검찰이고, 그리고 사법부, 재벌, 언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학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비선출 권력 중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개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이 부분은 검찰, 법원, 국회, 행정부, 언론, 재벌 등을 별도로 하나하나씩 다루어야 할 만큼 그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개혁의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은 누구 한 사람이나 어느 정당만을 위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의 목적이 바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가 권력이 왜 존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가 바로 개혁의 이유니까요. 국가의 지배 권력은 결국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국민은 행복과 안전을 지켜줄 시스템으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주의는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진정한 핵심 가치는 권력 경쟁과 지배권 제한입니다. 즉, 권력을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그 지배권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 국민이 선택하고 헌법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본래의 목적대로 국가 권력을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하루빨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개혁된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